러시아의 개혁. 표트르 대제가 경험한 신세계.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러시아의 차르가 된 표트르 1세는 어릴 적부터 관습에 구애받는 걸 싫어했고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그런 성격은 청년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아. 발달된 서유럽의 실상을 목격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서유럽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오겠음. 그리하여 2m에 가까운 장신의 청년 표트르는 황제라는 신분을 숨기고 1697년 8월 직접 서유럽으로 유학의 길을 떠난다. 그가 도착한 곳은 네덜란드의 한 항구 도시로. 당시 네덜란드는 유럽 최대의 조선소가 있었던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유학생들과 함께 섞여 생활하며 목재를 다듬고 배를 만들고 배를 움직이는 법을 배웠고, 손재주가 뛰어났기에 우수 학생으로 뽑히기도 했다. 키 큰 애가 제법 좀 하는데. 이후 표트르는 네덜란드 외에도 스웨덴,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영국 등으로 건너가 견문을 넓히는데, 특히 영국에서는 당대 최고의 천재 과학자 뉴턴과 만나기도 했다. 아이작 뉴턴, 키 큰 청년은 여기 왜 왔는데? 영국에서 건축학 좀 공부해보려고요. 님이 쓰신 만유인력 책도 봤는데 정말 짱이셈. 하하하. 그러면서 표트르는 다짐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가난한 러시아를 서유럽처럼 만들어 놓겠다는. 하지만 표트르 1세가 황궁을 비우고 나간 사이에 러시아에서는 예기치 않은 쿠데타가 거행되고 있었고, 소식을 접한 그는 이탈리아에서 무기공장을 견학하던 걸 중간에 멈추고 재빨리 귀국해야만 했다. 그가 러시아를 떠난 지 꼬박 1년 만의 귀국이었다. 표트르 대제의 야심찬 개혁. 귀국한 표트르는 급하게 반란군을 진압했다. 이것들이 감히 황위를 노려? 그리고 반란이 평정되자 표트르는 곧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한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였어. 지금부터 모든 걸 싹 다 뜯어고치겠어. 그리고는 문자, 역법, 제도에서부터 의복 양식까지 모두 뜯어고치고자 했다. 이때 압권은 수염이었다. 서유럽에 다녀와서 느낀 건데 제발 수염 좀 깎어. 정말 보기 지저분함. 하지만 사람들은 황제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라? 말 안 들어? 앞으로 수염 안 자르면 목을 자르겠어. 그리고는 열받은 표트르는 본보기로 한 귀족의 수염을 붙잡고 직접 가차없이 잘라버리는데, 그가 땅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했지만 표트르는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표트르 1세는 이렇게 말한다. 젠장, 맘대로 해. 수염 기르던 말던 자유. 어휴. 대신 앞으로 수염 안 깎으면 수염세를 물리도록 하겠어.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인가? 신기하게도 다음날 사람들이 싹 다 수염을 깎고 나온 것이 아닌가. 아, 돈의 힘이란 이렇게 무서웠구나. 이어서 황제는 서유럽의 의복을 입도록 했고, 귀족 신분인데도 외국어를 하나도 하지 못하면 신분을 박탈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었다. 또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형벌제도를 만들어 발표했다. 하지만 반발 세력들의 저항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아 글쎄 서구 문물하고 비교해보라니깐 러시아는 뒤처진 게 확실함.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응수했다.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니까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가. 맞아, 우리는 로마의 후계자임. 한편 저항심리가 팽배할 무렵 1700년 9월 표트르 1세는 유럽으로 통하는 문을 열기 위해 스웨덴 영토를 대대적으로 침략한다. 무엇보다도 발트해를 빼앗아야 유럽으로 향할 수 있는 출입구가 만들어짐. 그러면서 10만 대군으로 쳐들어간 것이다. 바로 북방전쟁이다. 하지만 결과는 대참패. 고작 8,000명의 스웨덴군에게 탈탈 털리고 만 것이다. 헐, 그렇게 허접한 실력으로 시베리아의 광대한 영토를 쓸어먹었다니. 이거 완전 공갈포였네. 게다가 당시 러시아는 군대는 물론 모든 지휘관까지 잃어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항할 능력마저 상실하고 말았다. 하지만 표트르 1세는 여기서 굴하지 않았다. 군 장교들을 양성하기 위해 수천 명의 청년들을 서유럽으로 유학 보냈고 군수물자를 만들기 위해 자원이 풍부한 우랄 산맥 근처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절치부심하고 9년 후 다시 쳐들어갔으니 이번에는 스웨덴을 상대로 멋지게 서륙전에 성공할 수 있었고, 이때 스웨덴 국왕은 정신없이 털려 급기야 오스만으로 망명을 하기 이른다. 그것은 러시아가 유럽의 강국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러시아? 뭐 그런 나라도 있었나? 몰라. 어쨌든 스웨덴을 이겼다니 한가닥 하는 놈들인가 본데. 당시 스웨덴은 강국이었다. 표트르 대제의 빛과 그림자. 1712년 표트르 1세는 수도를 아예 모스크바에서 발트해 인근으로 옮겨버리고 이 도시를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명명한다. 그곳은 조금 더 서구화되고 싶었던 그의 바람이 나타난 결과물이었으니 새롭게 조성된 제국의 새 수도에는 곧 유럽식 복장을 입고 유럽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한편 표트르는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사관 신분으로 군대에서 복무하는가 하면 철강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벌어들인 봉급으로 직접 자신의 신발을 사서 신을 정도로 근면 검약을 실천하는데, 특히 해외에서 돌아온 유학생들을 접견할 때면 표트르는 손을 내밀며 이렇게 자랑하곤 했다. 봤지? 이 굳은 살. 너희들도 나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하지만 그의 치명적인 단점은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독선적이었다는 데 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강압과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나만 잘났다는 독불장군 스타일이었지. 사실 잘나기도 했지만 정치와 사상을 사사건건 통제했고 황제만이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다. 또 전체 국민 중 3분의 2에 가까웠던 농노는 여전히 비참한 생활을 강요받았고 전 국민이 인두세라는 형식으로 과중한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다. 때문에 당시에 이런 말도 있었다. 지금 러시아에서 자유인이란 황제 말고는 아무도 없다. 사실 애초에 표트르의 개혁 목적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었지. 민생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그의 아들 알렉세이조차 개혁에 반대하고자 반역을 꾀했으니. 알렉세이는 고문으로 죽기 전에 표트르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아버지, 지금 모든 러시아 국민들이 아버지의 개혁을 욕하고 저희 역모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표트르는 너무 급하게 개혁만을 생각하다가 전통문화를 헌신짝처럼 버리려고 했기에
낙후된 러시아를 구원한 개혁군주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민중들은 그의 개혁에 한사코 등을 돌리려 했던 것이다.